네, 안녕하세요.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문제집 다들 잘 풀어봤죠? 7-3 지구환경 변화 파트. 그래서 187쪽부터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요. 미리 푼 친구들은 부족한 내용들 설명 더 하고요. 그리고 풀면서 모르는 게 있었던 친구들은 선생님 설명 들으면서 이해하고 보충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1번부터 보겠습니다. 지구의 표면에서 나오는 적외선이 빛 중에서 열을 전달하는 빛이에요. 그 일부를 흡수해서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를 우리가 온실기체라고 하죠. 온실기체에 뭐뭐 있죠? 이산화탄소, 메테인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온실기체예요. 다음 지구온난화의 과정인데 먼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는 건 화석연료 사용이 늘어났을 때 그렇죠. 그러면 온실효과가 증가하고요.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하고 이러면서 지구 온난화가 되고요. 그다음 빙하가 융해, 녹는 거예요. 고체가 녹는 걸 융해라고 하고 해수의 열 팽창. 모든 물질은 온도가 올라가면 팽창해요. 고체도 마찬가지고 바닷물도 팽창해요. 그러면 해수면이 올라가요. 결과 육지 면적이 감소하는 영향을 가져오는 거고요. 다음 3번. 대기 대순환이 이렇게 세 개의 순환 세포로 나뉘어 있죠? 얘 이름이 뭐죠? 이게 해들리 순환이고요. B는 가운데 낀 거 페렐 순환. A가 극순환. 자, 방향은 부는 방향을 보면 이 순환 세포를 볼 때 0에서 30도, 30도에서 60도, 60도에서 극은 90도.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보면 되고요. 방향은 여기 지금 화살표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쪽에서 오른쪽이 동쪽이야. 얘가 지금 동에서 서로 오고 있죠. 위쪽이 북쪽이고 그럼 북동에서 오고 있죠. 얘가 미안 오늘 왜 이러지? 이게 북동 무역풍. 북동 쪽에서 온다 그래서 이건 서쪽에서 바람 불지. 그래서 편서풍. 맨 위쪽에 극에서 내려오는 거고 동쪽에서 부는 바람. 극동풍이에요. 그럼 답은 5번이죠. 지금 4번 보시면 사막은 P 지역보다 Q 지역에서 많이 분포한다 그랬는데 사막이 되려면 건조해야 돼요. 비가 안 와야 돼요. 비가 오려면 구름이 필요하죠. 구름은 공기가 여기처럼 이렇게 상승할 때 형성이 돼요. 어허, 미안. 상승할 때 형성이 돼요. Q 지역은 하강하고 있잖아. 그럼 날씨가 되게 맑아요. 따라서 사막은 Q 지역에 많이 분포하는 거예요. 다음 마지막 5번. 대기 대순환은 위도별 에너지의 불균형과 적도 쪽은 에너지가 많고 과잉이고 극 쪽은 부족한 현상과 지구의 자전에 의해 나타난다. 다음 4번 갑시다. 사막화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 답은 4번이에요. 자, 사막은 위도 30도 지역. 방금 봤던 거 기억해보면 항상 머릿속에 적도, 30도, 60도, 극 이거를 넣어놓고 바람이 공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적도에서는 위로 올라가서 앞으로 가다가 30도에 내려가죠. 그리고 바닥에서는 이렇게. 그리고 극에서는
내려가서 60도 부근에서 상승해요. 지금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겠구나. 이 그림으로 볼게. 이걸로 보면 적도에서 상승했다가 30도에서 하강하고요. 극은 하강했다가 이거 화살표 잘못했다. 오타다. 이거 화살표 요렇게 극에서는 상승해서 60도 부근에 상승해요. 하강해서 60도 부근에 상승하는데, 따라서 날씨가 맑고 고압 지역, 공기가 땅으로 내려오는 쪽, 여기가 고압인데 그러면 날씨가 맑아. 그럼 비가 안 오지. 따라서 위도 30도 지역에 사막이 분포한다. 1번이 그래서 맞는 거고, 2번도 같은 설명이죠. 날씨가 맑고 건조한 고압대, 고압대가 고기압을 이야기해요. 다음 5번. 지금 해류가 나와 있는데요. 이 해류를 우리가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문제를 보면 편서풍, 자, 편서풍이 어디서 생기는지를 기억해 보면 다시 한번 0에서 30도일 때는, 여러분도 안 보고 한번 써보세요. 적도에서 30도일 때는 북동 무역풍 불죠. 북동 쪽에서 이렇게 불어요. 3에서 60은 편서풍, 서쪽에서 부는 바람. 다음 60에서 90 사이에는 극동풍, 동쪽에서 부는 바람. 그러니까 편서풍은 위도 30에서 60의 사이는 생기는 거니까 편서풍의 영향으로 부는 해류 역시 30에서 60 사이에 생기겠죠. 여기. 그럼 B하고 D죠. 됐어요? 그 바람의 방향 때문에 이 해류 역시 서쪽으로 가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해요. 편서풍에 의해 발생하는 해류는, 편서풍은 서에서 부는 바람이니까 해류가 서에서 동으로 이동해요. 자, 해류의 이름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적어 놓고 한번 기억은 해 볼게요. B는 북태평양 해류, 태평양의 북쪽에 흐르는 해류여서 북태평양 해류이고요. A는 북적도 해류라고 해요. 적도의 북쪽에 흐른다고 해서 북적도 해류. 다음 C는 적도 부분에 흐르는 거고요. 적도 반류라고 해요. 다음 D는 남극, 이쪽 남극 아래쪽을 지금 직선으로 가는 것 같지만 지구가 둥그니까 남극 주위를 뺑뺑뺑뺑 도는 거야. 그래서 남극 순환 해류라고 해요. 자, 다음 6번. 좀 어려운 거 나왔네요. 엘니뇨, 라니냐인데 문제 다 얘기했어요. 무역풍이 약해졌대요. 이게 이상 기후인 거야. 원래 무역풍보다 약해진 거야. 그게 엘니뇨예요. 이건 외워야죠, 뭐. 엘니뇨가 생기는 이유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 얘 이름은 외우는 수밖에 없어. 자, 무역풍이 원래 동에서 서로 불어. 북동 무역풍이라고 하잖아. 동에서 서로 부는데 이 흐름이 있기 때문에 원래의 해류는 동에서 서쪽으로 가는 해류가 흘러요. 해류가 표층에 있는 해류가, 바람이 불면 이 표층, 바다의 윗부분, 수심 얕은 쪽에 있는 물의 흐름을 변화시킬 거 아니야. 그럼 걔가 동해에서 서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 이쪽에 바닷물이 부족해지죠. 그럼 그게 땡겨 올라오는 거야. 원래 그림을 좀 볼까? 원래 186쪽에 있는 걸 좀 보면 다시 얘기할게요. 자, 평상시에 무역풍이 불면 표층의 해류도 동해에서 서로 이동을 해가고요. 그러면 이쪽에 빈 곳을 채우기 위해서 아래쪽에 있는 심층에 있는 찬 해수가 위로 올라오게 되고, 따라서 태평양의 동쪽은 수온이 낮고 서쪽은 수온이 높은 상태,
수온이 높으면 증발을 많이 하고 상승 기류를 만들죠. 온도가 높으니까. 그럼 구름 생기고 비 많이 내려요. 이게 평상시예요. 그런데 엘니뇨가 되면 그 흐름이 약해지니까 오히려 역으로 오른쪽에서 왼쪽, 동해 서로 가야 될 애들이 약해지면서 서에서 동으로의 흐름이 생겨버려요. 그럼 이 동태평양 쪽의 수온이 평상시보다 높아지겠죠. 해수가 올라와줘야 되는데 이게 못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수온이 높고 여기는 따뜻한 물, 표층에 따뜻한 물이 와줘야 되는데 못 오는 거예요. 오히려 심층에 있는 해수가 위로 올려요. 따라서 얘는 서태평양은 수온이 낮고 동태평양은 수온이 높은 상태. 수온이 높으니까 이쪽에서 상승 기류가 생기고요. 구름이 발생해서 비가 막 내려요. 그러니까 동태평양은 비가 많이 오고요. 홍수. 서태평양은 비가 와야 될 때 안 와요. 가뭄. 됐죠? 자, 6번까지 했고요. 다음 장. 자, 이건 뭐 어렵지 않았죠? 답은 1번이고 2번을 보면 나처럼 산림벌채를 무분별하게 하게 되면 나무의 수가 줄어드니까 광합성량이 감소해요. 광합성은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빛에너지를 이용하고 포도당과 우리가 배웠잖아.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소모하는데 이 광합성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나무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산화탄소량을 감소시키는 걸 못하니까 상대적으로 늘어나겠지. 다음 2번. 답은 2번이에요. 온실효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여러 가지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요. 하나씩 볼게요. 화산 폭발하면 거기서 화산가스가 뭐 이것저것 나올 건데 그 화산가스가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 선생님 정확히 모르겠어. 거기에 뭐 이산화탄소도 있고 메테인 가스도 있고 여러 개 있을 거예요. 온난화를 심화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네, 여기는 뭐 됐네요. 3번 갑시다. 자, 지구온난화가 계속되면 우리나라가 더 따뜻해지니까 난류성 어종이 많이 살 거고요. 다음, 용존산소량이라는 건 뭐냐면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이야. 그런데 기체는 조금 어렵게 쓸게. 기체의 용해도는 수온에 반비례해요. 말은 어렵게 썼는데요. 탄산음료 생각하시면 돼요. 탄산음료는 이산화탄소 기체가 녹아있어서 탄산음료가 되는 건데 탄산이 톡 쏘는 맛이 따뜻할 때, 미지근할 때 더 톡 쏘니, 시원할 때 더 톡 쏘니, 차가울 때죠. 네, 온도가 높을수록 기체가 잘 녹지 않아요. 그래서 용존 산소량 역시 수온이 낮아야지만 높아요. 답은 3번이고요. 다음 4번은 내용만 잘 읽어보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쭉 보면 뭐 동해 48년간 동해, 서해, 남해의 표층 수온이 상승했다. 멸치를 봤더니 2014년 32톤, 10톤, 2톤, 1톤으로 3년 사이에 급감했다. 멸치는 수온이 요럴 때, 적당할 때 딱 산란은 한데 1번, 멸치는 수온에 민감한 거지. 그 다음 2번, 수심이 얕은 해역일수록 표층 수온이 많이 상승했다. 표층 수온을 보는데 수심이 얕고 깊고는 우리 동해, 서해로 비교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서해가 수심이 얕지만 온도 상승은 오히려 동해가 더 많네요.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 2017년 4에서 6월일 때 보면 2017년에
멸치 어획량이 엄청 작아. 그러면 이 적정 수온이 아니었다는 얘기네. 다음 4번. 2017년 멸치 어장은 위도가 높은 곳으로 북상했어야죠. 점점 수온이 올라가니까 더 추운 곳으로 가야지. 우리나라의 수온 상승 온도가 이렇고요. 전 세계가 0.43도씨 밖에 안 됐대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수온 상승률보다 높아요. 다음 5번. 자,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쭉 증가하고 있고 지구 전체로 봐도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왜 오르락내리락 한다 그랬죠? 이게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을 때가 겨울, 낮을 때가 여름. 왜 차이나요? 네, 난방 때문에 그래요. 난방. 답은 기억만 맞죠. 한반도가 지구 전체 이산화탄소 변화량보다 더 크다는 알 수 없어요. 여기서 지금 데이터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대략 보실 수는 있죠. 지금 제일 낮을 때의 겨울이 380이었고 우리나라 제일 높을 때의 겨울이 410. 전 세계로 지구 전체로 보면 370에서 400. 그럼 우리도 30만큼 증가했고 지구 전체도 30만큼 증가했으니까 지금 변화량은 비슷한 것 같아요. 점점 따뜻해지니까 여름이 길어지고 봄, 가을이 짧아지겠죠. 다음 6번. 순환세포가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이렇게 생기는 이유는 지구 자전 때문에 그래. 자전하지 않았으면 적도에서부터 여기 상승해서 그까지 한 방에 가는 거야. 다이렉트로. 그리고 그게 내려와서 적도까지 또 다이렉트로 한 방에 와요. 뒤에 요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쭉 올라가서 한 번에 쭉 내려오니까 바람은 무조건 북쪽에서만 내려오는 바람이 부는 거예요. 북풍만 불 거야. 근데 실제로는 자전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진 않는다. 위도가 30도인 지역 봅시다. 30도 여기죠? 지금 내려가고 있네요. 하강해요. 60도 여기 올라가고 있죠? 상승해요. 두 개 다 맞고. 다음 적도지방은 가열된 공기가 상승하여 공기가 위로 올라가. 나를 눌러야 고압인데 위로 올라가. 얘는 저압되지. 저압되면 구름이 생기죠. 구름이 생기면 여기다 보니까 좀 이상하다. 저압되면 구름 발생하고요. 구름 발생하면 비 내리죠.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답은 3번. 그것만 기억해. 여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상승하면 구름, 비 내린다. 하강하면 맑아, 건조해.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7번. 이건 옆에서 본 거예요. 여기가 적도고요. 여기가 극이죠. 0도가 적도, 90도가 극, 북극. N이니까 노스, 북극. 자, Q지역과 P지역이 있는데요. Q지역은 적도고요. P지역은 하강해. P지역. 하강하면 공기가 여기 서 있으면 공기를 막 맞지. 누르지. 고압대야. 고압되면 구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름 없고 맑은데 쨍쨍해. 건조하죠. 사막이에요, 여기가. 기억 틀렸죠. 0도, 적도 쪽은 상승하니까 여기에 구름 막 생겨요. 비 막 내리겠지. 그리고 비가 막 내리니까 여기에 열대 우림이 발달하는 거예요. 적도 지방에. 니은 P지역이 Q지역보다 사막지형이 발달한다. 방금 얘기했고 맞죠? 다음 지표면에서 편서풍이 부는 지역은 자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게 지표야. 지금 지구로 생각하면 적도가 있고요. 여기 30도, 60도, 극까지 이걸 나타낸 건데 30에서 60 적도부터 보자. 30에서 0도, 30에서 적도 쪽은
30에서 적도 쪽으로 바람이 불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다고. 근데 전향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전 때문에 생기는 전향력이라는 힘이 있어서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어요. 그럼 얘는 내려오다가 이렇게 휘겠죠. 그래서 북동풍인 거야. 30에서 60도는 올라가면서 바람이 불거든. 그럼 올라가면서 오른쪽으로 휘어. 서에서 부는 바람이죠. 편서풍. 지금 맞는 얘기네요. 위쪽은 극에서는 내려오면서 바람이 불죠. 내려오면서 오른쪽으로 휘어요. 동풍. 바람은 지표의 공기의 흐름만 보면 돼. 이 지상의 공기의 흐름 상관없고요. 지표의 공기의 흐름만 보시면 돼요. 다음 8번. 사막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거 어렵지 않죠?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죠. 사막이 진행되는 지역은 증발량은 많지만 강수량은 감소하는 거야. 다음 사막은 대부분 중위도 지역에 존재하고요. 고압대예요. 고압대. 고압대는 공기가 어떻다 그랬어요? 지표로 내려와야 돼요. 공기가 내려오면 구름이 없겠죠? 고압대는 맑아요. 맑으면 증발만 하고 강수가 없어. 건조해요. 자, 다음 쪽 갑시다. 9번. 부태평양의 표층 해류를 나타낸 거고요. 기억, A는 난류이다. 따뜻한 물. A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네요. 따뜻한 물. B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죠. 차가운 물, 한류. 맞아요. 다음, 디귿, 니은. C는 C가 보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냐면 동에서 서로 가고 있어요. 동에서 서. 무역풍은 앞에 뭐가 붙었었어? 북동 무역풍이지. 얘가 위도 어디에서 어디로 생기는 바람이니? 0에서 30도 사이에. 여기에 생기는 게 바로 북동 무역풍이죠. 지금 C의 해류가 고 위도에서 흐르고 있어요. 따라서 얘는 무역풍에 의해 만들어진 게 맞아요. 다음 디귿. 북반구에서는 표층 해류가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죠. 남반구는 반시계로 돌아요. 답은 5번이고요. 해류 이름 우리나라 근처니까 좀 몇 개 알아두면 요 A가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애들 이걸 쿠로시오 해류라고 하고요. 그 다음 B는 캘리포니아 앞바다를 지난다고 그래서 캘리포니아 해류라고 해요. 그리고 C는 아까 봤던 여기 있죠? 북적도 해류. 적도의 북극에 있다고 북쪽에서 흐른다고 해서 북적도 해류. 다음 10번이 조금 어려운 보기가 하나 있었어. 디귿 보기가. 가는 평상시고 나가 엘니뇨일 때죠. 그러니까 니은은 일단 틀렸고요. 엘니뇨가 왜 생긴다 그랬죠? 무역풍이 약해질 때. 그래서 기억은 맞아요. 디귿 동태평양 이쪽이죠. 태평양 동쪽 아메리카 대륙 있는 쪽. 여기에서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좋은 어장일 때는 가보다 나일 때 형성된다 그랬는데 일단 결론은 틀린 답이야. 왜냐면 좋은 어장 물고기들이 잘 자라려면 영양 염류 그러니까 물속에 좋은 영양분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양 염류가 찬물에 많이 있어요. 찬물. 그러니까 심층에 있는 이 해수가 용승을 해서 이걸 용승한다고 표현하는데 용승해서 이 심층에 있는 영양염류가 많은 심층수가 올라와 줘야 물고기가 잘 자라. 그러니까 엘니뇨가 발생하면 물고기가 많이 안 잡히겠죠. 답은 1번이에요. 자, 다음 11번. 자, 요 그림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텐데 이게 뭐냐면
일단 여기가 적도야. 요 선상이. 여기가 적도고요. 요 라인이. 지금 적도 부근에서 이제 라니냐니 엘니뇨니 이 태평양에서 흐를 때 무역풍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나타낸 건데요. 이 옆쪽은 뭐냐면 단면을 잘라서 바닷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바닷물. 수온 약층이라는 건 뭐냐면 바닷물은 해수의 깊이에 따라서 제일 표층을 혼합층이라고 하고 그 밑에를 수온 약층, 더 깊은 데를 심해층이라고 불러요. 지금 보면 수온 약층이 여기까지 다 올라왔죠. 여기 위에까지. 원래 평상시에도 태평양에서는 수온 약층이 좀 올라와 있는데 평상시가 요 정도 올라와 있다면 지금은 훨씬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수온 약층이. 왜?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강해서. 이때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라니냐라고 하죠. 자, 그러면 답은 2번이고요. 평상시보다 무역풍이 강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서태평양은 평상시보다 무역풍이 더 강하니까 더 따뜻한 거예요. 여기 지금 새빨갛이 빨간색은 온도 표현할 때 기온 온도가 높은 걸 빨간색으로 표현해요. 온도가 더 높아졌으니까 수온이 상승하고 평상시보다 더. 그럼 이건 상승 기류를 만들어요. 수온이 상승하면 기류 상승이 활발해져요. 공기가 상승한다고. 그러면 비가 내리겠죠. 강수량이 많아져요. 저기압 발달하는 거 맞고요. 저기압이 뭐예요?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게 저기압이에요. 왜냐면 내가 지표에 서 있으면 공기가 나를 눌러야 되는데 누르는 힘이 줄어들잖아. 위로 올라가면. 다음 3번. 동태평양 수온은 평상시보다 더 낮아졌죠. 수온 약층이 훨씬 많이 올라왔으니까. 다음 서태평양의 혼합층. 혼합층이 얘기했지. 제일 위쪽에 있는 물이에요. 서태평양은 지금 전체에 퍼져있던 혼합층이 서태평양으로 다 몰려간 거야. 그래서 밑에까지 내려가 버렸지. 이만큼의 혼합층이야 지금 서태평양은. 다음 서태평양의 수온 약층은 평상시보다 두꺼워진다. 이 엘니뇨랑 라니냐 시기에 수온 약층의 두께를 갖고 4, 5번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엘니뇨 라니냐 시기에는 수온 약층 혼합층의 두께는 이야기하지만 수온 약층은 두께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깊이로 이야기하거든. 그러니까 수온 약층이 시작되는 지점이 평상시보다 깊냐 얕냐. 그러니까 라니냐는 무역풍이 강해지면서 표층 해수가 동해에 서로 더 많이 이동하죠. 그러니까 따뜻한 물이 이 깊이까지 쭉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이 표현은 두꺼워진다 보다는 사실은 평상시보다 수온 약층의 시작점이 깊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맞아요. 반대로 동태평양 쪽은 수온 약층이 얕은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이 표현은 조금 고쳐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12번. 엘니뇨와 라니냐에 대한 설명이고요. 하나씩 봅시다. 기억. 엘니뇨와 라니냐는 대기와 해수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한다. 맞죠? 주로 무역풍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고요. 엘니뇨가 발생하면 엘니뇨 무역풍 약화. 무역풍 약하면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봐야 돼. 동해에서 서로 가는 게 약해져. 그래서 동해에 서로 가던 해류가 엘니뇨 시기에는 반대로 흘러. 반대로 흐르니까 이쪽이 더 따뜻해지는 거예요. 이쪽이 동쪽이 수온 상승. 수온 상승하면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고요. 여기에서 구름 생기고 비 내려요.
엘니뇨 발생하면 서태평양 연안에서 서태평양 쪽은 어때? 기온이 낮으니까 상승해서 비가 와야 되는 게 상승하지 않고 하강 기류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건조한 거죠. 니는 반대로 이야기했네요. 디귿, 라니냐는 동해에서 서로 가던 게 더 강해져. 더 강해지면 이쪽의 수온이 더 상승. 이건 엘니뇨일 때고, 라니냐일 때는 수온이 더 올라가면 상승 기류가 더 세져요. 그럼 구름이 더 많이 만들어지고 비가 더 많이 와요. 이때 서태평양은 홍수, 동태평양은 반대로 가뭄. 틀렸네요, 이것도. 엘니뇨가 발생하면 동태평양 적도 해역의 표층 수온이 엘니뇨, 표층 수온 올라가잖아. 높아지고 라니냐가 발생하면 동태평양 표층 수온이 감소하는 거죠. 얘가 맞아요. 자, 엘니뇨, 라니냐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네, 하나만 기억하면 돼. 평상시가 어땠는지. 그래서 평상시보다 더 강해지면 엘니뇨. 평상시보다 약해지면 엘니뇨. 평상시보다 더 강해지면 라니냐. 자, 마지막 쪽 봅시다. 13번. 지구온난화에 의한 영향. 킬리만자로는 굉장히 높은 산이잖아. 만년설이 있는데 온도가 올라가면서 만년설이 녹아버려요. 또는 몰디브 섬은 작은 얕은 섬으로, 높지 않은 낮은 섬으로 이루어진 거라서 섬이 잠기죠. 바닷물에 잠겨요. 해수면 상승으로. 다음 14번. 이산화탄소 농도와 평균 기온의 변화인데 둘이 비슷한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럼 우린 이거를 해석하는 거죠. 실제로 왜 있는지는 우리가 뭐 증명을 하지는 않지만 데이터를 갖고 설명을 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 온실효과가 상승하고 그러면 기온이 상승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지. 다음 15번. 대기 대순환. 이게 자전에 의해서 순환세포가 3개로 나누는데 만약에 자전이 멈춰, 자전을 안 해.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적도에서 상승한 게 극까지 바로 가는 거야. 그래서 극에서 하강하는 이런 하나의 순환으로만 진행이 될 거예요. 적도에서 상승하여 극으로 직접 이동하고 극에서 하강해서 적도로 또 직접 이동해요. 그래서 땅에서는 항상 북에서 남으로 부는 북풍만 분다. 이건 뭐 오른쪽으로 휘고 이런 것도 없어요. 자전이 없으니까. 그냥 북에서 남으로 쭉 가는 거야. 다음 16번. 사막이 적도 쪽보다 위도 30도 지역에 넓게 분포하는 까닭. 적도는 어땠어? 적도는 순환세포를 보면 적도에서 항상 상승하죠. 상승하면 저기압, 구름, 비. 그리고 이게 올라갔다 어디서 하강해? 30도, 위도 30도 부근에서 하강해요. 하강하면 고기압, 맑음, 건조. 자, 답은 써보면 적도에서 상승한 헤들리 순환과 그 다음 60도에서 내려와서 하강하는 페렐 순환이 전부 다 30도에서 하강하니까 고압대를 형성해요.
고기압대. 따라서 비가 안 오고 증발량은 많아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네요. 17번. 엘니뇨와 라니냐가 발생하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산불 또는 홍수가 발생한데 오스트레일리아는 태평양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어. 산불 난다는 건 건조하다는 거죠. 건조하면 서쪽, 태평양의 서쪽은 평상시에는 원래 비가 많이 와야 되는데요. 평상시에는 적도 부근에서 동에서 서로 흐르니까 서쪽이 수온이 높고 상승기류, 비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약해지는 거지. 엘니뇨 시기에 무역풍이 약화되고요. 무역풍이 약화되면 엘니뇨가 오는 거죠. 무역풍이 약해지면 서쪽에, 지금 서쪽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오스트레일리아가 있는 서쪽의 수온이 내려가요. 원래 동쪽에서 이렇게 밀어줘서 따뜻한 물이 쭉 와야 되는데 이게 약해지니까 수온이 떨어지는 거예요. 평소보다. 수온이 떨어지면 하강기류가 발생해요. 하강기류가 생기면 고기압이죠. 고기압이면 건조해요. 건조하니까 산불 발생하는 거예요. 반대로 라니냐 시기에는 무역풍이 강한 거야. 그럼 오른쪽에서 동에서 서로 밀어주는 힘이 더 세니까 수온이 더 따뜻해져. 상승기류가 더 커지고요. 상승기류가 커지면 저기압. 저기압이면 비가 많이 오죠. 홍수가 일어나요. 자, 됐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3단원 지구환경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에너지 사용과 환경을 간단히 하고요. 네. 또 이제 내용하고 이 평가 문제 풀고 이렇게 반복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고하셨어요. 질문 있으면 영민쌤한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